내일로 미루지 마라. 내일 아니야. 오늘 못하니? 내일 죽어도 못해. 오늘을 바꿔야 내일이 바뀌어요. 오늘 하루 안 바꾸면 아무것도 안 된다. 자, 여러분, 하루 경영이라는 말이 있어요. 하루를 내가 어떻게 경영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365번의 습관으로 누적되고, 그 습관이 누적되게 돼서 10년 후에 내가 나를 바라보면 어때요? 내가 깜짝 놀라는 나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중요한 건 경쟁력이 어디에 달려있다? 바로 그 하루에 달려있어요. 그래서 나의 가치는 하루 가치에 달려있고, 오늘 하루 경영에 달려있어요. 내일로 미루지 마라. 내일 아니야. 오늘 못하니? 내일 죽어도 못해. 인생에 책 한 권 안 읽는 사람이 하나 있다고 칩시다. 그런 사람일수록 꼭 여름휴가 때 책 읽는다는 계획을 세우지. 여러분, 어제 못한 일은 오늘 죽어도 하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어떤지 아세요? 대부분 어제 했던 짓을 하게 돼 있어. 어제 안 했던 일을 오늘 한다라는 건 대단한 결심이에요. 오늘을 바꿔야 내일이 바뀌어요. 오늘 하루 안 바꾸면 아무것도 안 된다. 하루에 여러분 문자에 쓰는 시간 몇 시간, SNS에 들어가갖고 뭐 답하고 어짜고 저짜고 그거 하는데 몇 시간, 자 그다음에 TV 시청하는데 몇 시간, 그다음에 웹서핑하고 메일 체크하고 뭐 이러는데 몇 시간, 하루에 몇 시간인지 더해봐요. 거의 하루에 심한 사람은 5시간, 6시간 거기에 매달려 있어요. 평균적으로 일주일에 35시간을 우리가 다 이런 데다 쓰고 있어. 아침에 회사 나가서 일하는 시간 한 8시간, 9시간, 10시간 빼고, 밥 먹는 시간 빼고, 잠자는 시간 빼고 생각 하나도 안 하지. 그럼 한번 봐요. 얼마나 나쁜 습관을 갖고 있나. 이런 일이 보통으로 벌어져요. 이렇게 질질 끌려다녀요. 우리가요, 생각다운 생각을 하나도 안 하고 살아요. 내가 꼭 필요한 생각 있잖아요. 아, 내가 영어를 해야 되려면 이렇게 해야 돼. 그렇게 해서 내년에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생각을 만약에 하루에 1시간씩 지속적으로 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무조건 성공해.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원장님, 어쩜 그렇게 강의를 잘하세요? 어떻게 하면 강의 잘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내가 얘기하는지 아세요? 제일 중요한 거 생각하라고. 내 입은 내 생각의 출구에 불과해요. 생각하지 않으면 절대로 아무것도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에디슨은 전구에 대한 어떤 아이디어가 머릿속으로 팍 들어온 건 3분에 불과했어요. 전구를 만드는 데까지 걸린 생각은 얼마요? 거의 7년 동안 전구만 24시간 생각했어요. 상대성 이론 머릿속으로 아인슈타인에게 들어오는 데까지 몇 초 안 걸렸어요. 상대성 이론 완성시키는데 15년 동안 그 생각만 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성공한 모든 사람들은 뭐가 센지 아세요? IQ가 센 게 아니라 뭐가 세다고? 생각 체력이 있어요. 생각도 체력이 있다고요. 한 번 생각한 거 죽을 때까지 끝까지 생각하라고. 그래서 내가 생각 체력을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성공한 모든 자는 생각 체력이 너무 강해요. 그래서 여러분, 매일매일 그 생각을 쉬지 않고 하루에 1시간씩 규칙적으로 계속하면 그 일은 무조건 이루어집니다. 내 가슴을 뛰게 하지 않는데요, 이 일이. 그래서 이건 꿈이 아니라서 나는 여기를 떠나서 가슴 뛰는 일을 계속 찾아다닌대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죽을 때까지 찾아봐라. 찾아지나? 절대 여러분, 가슴 뛰는 일 같은 건 세상에 못 만나십니다. 중요한 건 강의라는 일을 만나서 내 가슴이 뛸 때까지 일한 거예요. 20년 동안. 여러분, 꿈은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가슴이 뛸 때까지 일하는 거죠. 정신 차려요, 여러분. 일터가 꿈터입니다. 여러분요, 일터에서 꿈처럼 일하는 사람들 본 적 없으세요? 꿈처럼 일하는 사람은 투입된 모든 것을 억울해하지 않아요. 직장생활 오래 하고 나면서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이 직장에서 얼마나 죽으라고 이래주고 난 정말 억울하다. 여러분, 억울함은 꿈이 아니었던 거예요. 저 이 강의 잘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지 아세요? 정말 미쳤지 않아요?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공부하는 걸 7년을 했다고요. 한 번도 쉬지 않고 4시 반에 일어났다고요. 미치지 않았어요? 이렇게 희생을 해요, 그래? 근데 내가 내 강사가 되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4시간 반밖에 안 자고 일했는지 알아요? 난 억울해요. 이런 얘기 안 하죠. 왜냐? 내 꿈인데 뭐가 억울해요, 억울하기는. 여러분, 억울함은 꿈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요, 억울해하지 마세요. 억울함은 꿈이 아니거든요. 일터에서 꿈처럼 일해보세요. 그럼 일터에서 꿈을 만들고 꿈을 이뤄가는 전문가가 돼서 일터에서 나오실 거예요. 그럼 어때요? 바로 꿈 전문가로 살 수 있어요. 안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아, 이제 은퇴하고 그때부터 꿈처럼 산다고 웃기지 말아요. 어제랑 똑같이 살 거예요. 잘하면 다 어제랑 똑같이 살아요. 그래서 오늘을 안 바꾸면 절대로 안 돼요. 여러분은 오늘 사는 모습을 꼭 꿈 전문가답게 하루를 살아보십시오. 사람들은 뭔가 합리화를 될 때 늘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아직 때가 안 됐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진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때가 안 되는 걸까요? 아니면 때가 두려운 걸까요? 책을 써야 돼? 고통스럽습니다. 엄청 고통스럽습니다. 그냥 엄청나게 생각을 해야 되고 이제 실행을 해야 되거든요. 나 이런 책 쓰면 너무 좋을 것 같아 라고 얘기할 때가 가장 행복한 때예요. 원래 여러분, 인생은 계획할 때가 가장 행복합니다. 그러니까 계획만 한다는 건 뭐예요? 그냥 계획표 안에 두고 그걸 발견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 뭐예요? 이거 두려움 아닐까요? 겁나서 두려워서 깨질까 봐. 그러면서 우리는 얘기하죠. 때가 아니에요. 무슨 때가 아닌 거예요? 깨질 때가 안 되셨나요? 자, 여러분이 우리가 만약에 저 아직 때가 아니에요, 이거는 완벽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깨질 준비가 아직 안 됐다. 아직 그 깨질 때가 안 됐다라고 생각하시는 건 아닐까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내가 뭔가 배우려고 해. 근데 배우려는 초보들끼리 가도 거기서 서로 차이 나요, 안 나요?
여러분 어디 가서 무엇인가 배우려고 할 때, 무엇인가 시도할 때 혹시 꼴찌 해본 적 있으십니까? 많죠. 여러분 원래 새로 하는 건 다 꼴찌 아니에요? 운전면허 따라가면 운전 잘하는 사람에 비하면 나는 항상 꼴찌고, 뭐 영어 공부하러 갔어 꼴찌고, 유학 갔어 꼴찌고. 여러분 꼴찌라는 실패 느낌 있잖아요. 이 실패감, 내가 꼴찌야 여기서라는 실패감을 못 가지면 1등할 기회도 없습니다. 원래부터 태어나서 1등하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다 꼴찌부터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누가 1등부터 시작해요? 지금 인생 자체가 꼴찌로 태어난 거 아니에요? 나보다 태어난 사람보다는 후순위죠. 세상 다 만들어졌어. 한글도 못 읽는데 저것들 한글 다 읽네? 어씨 나 꼴찌야 이러고 시작을 안 하나요? 인생 다 초보인데? 결국은 실패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오래 머물러 있는 게 잘못된 감정인 거죠. 원래는 실패감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뭐든지 시작하면 다 초보다. 그리고 뭐든지 시작하면 아는 게 없기 때문에 일단 실패가 디폴트다. 그거 하는 거죠. 자, 저는 강의를 벌써 30년 했습니다. 그 진짜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무대 공포증을 극복하는 방법은 어디냐고. 난 무대 공포증 없어. 난 극복할 거야. 나는 안 떨 거야. 청심환 막 먹고 올라가면 어떤지 아세요? 앞에 500명 있어. 엄청 떨어요. 자, 그러면 무대 공포증을 없애는 방법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무대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떨다 보면 나중에 조금씩 덜 떨려갖고 100번 하다 보면 안 떨립니다. 원래 무대 공포증은 100번 떨면서 고치는 거예요. 100번 떨면. 무대에서 떨지 않는 유일한 길은 무대에서 많이 실패해보는 거라니까요. 이게 무대 위에서 100번을 실패하니까 그 다음 어때요? 실패를 다 꺼냈으니까 다음엔 꺼냈을 실패가 없어서 안 떨리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만약에 내가 100번 실패해야 되는데 무서워서 강의를 안 나갔어. 그리고 10번 했어. 그럼 당신은 90번 남았다니까요. 더 빠르게 실패하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말이 개천에서 용난다. 너무 좋아해. 근데 사람들 뭐라 그래요? 아유 원장님 오래된 얘기예요. 그거 오래된 얘기. 요새는 개천에서 용이 안 나고요. 무슨 뭐 할아버지의 재력가, 엄마의 정보력가. 죄송합니다. 막 욕이 나오려고 그러는데 웃기고들 있네. 인생 진리가 그렇게 네 맘대로 쉽게 바뀌어? 택도 없는 소리들 하고 있어. 바뀐 적이 없어요. 지난 5,000년간. 꿈은 어떤 사람이 이뤄요? 꿈은 뭔가 결핍한 사람이 이뤄요. 되게 부잣집에서 태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집은 이런 식으로 돈 있으면 안 돼. 사회에 기여하고 봉사해야 돼. 이런 애가 꿈을 이루지. 아버지 돈으로 흥청망청 노는 애가 꿈을 이뤄요? 신이 인간에게 내린 최고의 선물이 뭔지 아세요? 수명이요. 90년. 그 안에 별일 다 벌어져요. 100억, 1000억을 물려줘도 걔가 12번도 더 떨어먹을 기회를 갖기 때문에 물려줘서 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자기 역량대로 살아나가죠. 자기 역량대로. 나는 부모 잘못 만나서 나는 원래 태어나기를 복을 요만큼 갖고 태어났어. 나는 가진 게 별로 없어. 내 친구는 막 저렇게 많은데 내 친구는 별로 공부 안 해도 쟤는 평생 먹고 살 거 있어. 나만 한 컵이고 남들은 다 10컵 가진 줄 알아요. 여러분 모든 꿈은 남한테 묻지 말고 나한테 물어봐요. 자기 자신한테 물어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 살면서 어떻습니까? 저도 그랬지만 어렸을 때부터 고등학교 여러분 대학을 갈 때까지 내 꿈이 무엇인지 물어볼 수 있는 시간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어떤지 아십니까? 과연 내가 사는 게 맞아? 이게 내 꿈 맞아? 라는 질문을 나이 60에 던져요. 그렇기 때문에 꿈을 이루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꿈을 이루는 게 힘들어요. 꿈을 만드는 게 더 힘들어요. 여러분 만들면 이루는 건 엄청 쉬워요.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이유는 내가 내 꿈을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제가 하나 알려드리면 앞으로 살면서 무슨 일이 안 풀리면 꼭 4시 반에 일어나 보세요. 그러면 그 일이 풀린다? 왠지 알아요? 4시 반이라는 시간대가 원래 강력한 염원의 시간대예요. 뭔가 강력하게 염원하지 않는 자는 4시 반에 일어날 리가 없죠. 4시 반에 일어나서 새벽에 공부하는 거 그리고 하루에 4시간 반 이상 안 자는 걸 제가 35살부터 7년간 했어요. 여러분 중요한 거 뭔지 아세요? 17살, 18살 때는 경쟁이 치열하다 4시 반에 일어나기가. 애들이 막 대학 가려고 막 공부하잖아. 근데 어떤지 아세요? 30대가 되면 인간이 얼마나 허술하게 인생을 사는지 아십니까? 다 술 먹고 자요. 그래서 여러분 35살 때 정신 바짝 차리면 경쟁자가 없어서 빨리 끝내 게임이.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30대 한번 뭔가 계획을 해보세요. 그 4시간 반 이상 안 자면서 막 그때 7년을 엄청나게 공부를 했더니 이게 어떻게 됩니까? 차이가 확 나기 시작했어요. 사람이 내가 사랑하는 직업으로 시작해서 마지막 그 직업으로 죽을 수 있는 건 엄청난 집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래요. 원장님 어떻게 강의를 만나셨어요? 진짜 운이 좋으세요. 여러분 이 세상에 운 같은 건 없어요. 운도 통로가 있어야 돼요. 세상만사 실행력이 생겨서 운이나 기회가 지나갈 때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옛말에 어른들이 이런 얘기하죠. 얘는 어디 가나 먹고 살려며. 바로 그거요. 게으른 자는 실행력이 떨어지면 운이 지나가도 그게 내 건 줄 모르고 보내요. 지금 여러 명이 지금까지 살면서 그냥 보낸 거 엄청 많을걸? 못 잡는다고. 작은 실행력부터 연습을 해야 그게 내 운인 줄 안다고요. 잡을 수 있다고요. 사람이요. 어느 한 분야에서 직업에 대한 어떤 통찰을 갖게 되는 데는요. 적어도 15년이 걸려요. 여러분 올림픽 선수들 봐요. 다 15년 법칙이죠. 6살에 시작하면 겨우 21살에 금메달 따요. 피아노에 대해서 아무리 재능이 뛰어난 사람도 여러분 5년 만에 피아니스트 되는 거 봤어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신이 인간에게 수명을 준 이유가 있어요. 적어도 15년씩 몇 번 노력하라고. 적어도 우리 2번에서 3번은 시도할 수 있죠. 적어도 15년이 지나가야 돼.
원래 7년 미만은 다 취미반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제일 센 힘이 끝까지 매달려 있는 힘이에요. 그게 기본이에요. 그게 기본. 적어도 여러분 15년 이상 하지 않고는 그 누구도 그 분야에서 프로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15년 동안에 설렁설렁 보내는 15년이 아니라 엄청난 테크닉을 연마하기 위해서 죽기 살기 대드는 힘이 그게 필요해요. 올림픽 선수들 한번 보세요. 내 마음이 원하는 걸 내 몸이 해내기 위해서 몸이 다 뭉그러졌죠. 그래서 어떤 레슬링 선수는 귀가 없어요. 하도 귀를 문질러대서. 마라토너 이봉주 씨는 발가락이 없어요. 하도 뛰어서. 발레리나 강수진 씨는 어때요? 내 마음이 원하는 걸 내 발이 해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발이 그 모양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런 노력이 없으면 절대로 꿈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저 따라 사세요. 잘 나가다 못 나가다 돈 있다가 망하다가 사람이요 이추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럼 어떤지 아십니까? 이 끝까지 가면 갈 데가 없어서 일로 오게 돼 있어요. 되게 잘 나갈 때도 지금 현재는 다음 올 것의 반대 경험이야. 그러니까 잘 나간다고 너무 잘난 척할 거 없고 못 나간다고 너무 의기소침할 거 없다. 여러분이 느끼지 못하셔도 추는 이 시간도 움직이고 있어요. 중요한 건 나는 어디 있어야 돼? 주의 중심에 있어야 돼. 딸려가지 마. 그러니까 잘났다고 막 여기 가서 희희낙낙 하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재빨리 오시는 수가 있어요. 무게가 실려져서. 또 못 나간다고 이쪽 가서 막 이러고 울고 있잖아. 그럼 아주 둘이 구덩이 파고 들어앉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의 위치는 어디야? 여러분, 이게 90년 사는 동안 얼마나 많이 움직일 텐데 그걸 쭉 따라다녀요. 그래비티라는 영화 봤어요? 우주에서 볼 수 있어야 돼요. 꼭대기에서. 아이고 그렇구나 미경아, 곧 괜찮아질 거야. 2년만 견뎌라. 원장님은 슬럼프 왔을 때 어떻게 하세요? 물어보잖아요. 그럼 내가 늘 말해요. 난 슬럼프 같은 거 안 와요. 그러면 사람들 표정이 지금이랑 똑같아. 이렇게 내 저 여자 저럴 줄 알았어. 저럴 때 저 얼굴 봐라 얼굴 봐라. 슬럼프 오게 생겼나? 그러면 이 세상에 삶과 죽음이 있는데 꿈과 슬럼프가 세트면인데 어떻게 그게 같이 안 붙어 다녀요? 사람들이 슬럼프란 말을 어떻게 쓰는지 아세요? 애매모호하고 뭔지 잘 모르고 그냥 우울하고 그냥 안 풀리면 슬럼프라 그래요. 열심히 막 이러던 사람이 슬럼프에 빠지면 이해가 되는데 왜 365일 계속 텔레비 보는 애가 엄마 나 슬럼프예요. 아무도 안 믿잖아. 내가 왜 슬럼프라는 말을 안 쓰는지 아세요? 나는 내 잘못에 그렇게 애매모호하게 대처하기 싫어요. 슬럼프 밑바닥까지 찾아 들어가 보면 대부분 다 불편한 진실과 만나요. 뭐 때문에 슬럼프였는지 아세요? 365일 중에 100일을 김밥을 먹어봐요. 1,000원짜리를 차 안에서. 그럼 되게 우울해져요. 먹는 걸 바꿔주니까 슬럼프에서 빠져나오더라고. 어떤 슬럼프는 이렇게 우스운 슬럼프가 있어요. 가끔씩 강의가 너무 안 돼요. 끝까지 찾아 나와. 나 슬럼프야 슬럼프. 슬럼프 아니라고. 뭔지 아세요? 공부를 안 한 거라고요. 불편한 진실과 꼭 만나서 꼭 이름표를 달아주세요. 그러면 슬럼프라는 애매모호한 말을 안 쓰시고 슬럼프가 100가지 언어로 재탄생할 겁니다. 그러면 슬럼프라는 말 대신 딴 말 쓰면요 훨씬 인생이 슬럼프에 안 빠져. 그럼 누가 여러분한테 슬럼프에 빠져보셨어요? 아니요? 이렇게 말하실 수 있고 내 자신에 대해서 분명해지는 순간 훨씬 더 그 다음에 내 발자국이 명료하게 갈 수 있어요.